안녕하세요. 코딩 강사 김여주입니다. 코딩이 과연 무엇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코딩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현재 유치부부터 전공 대비까지 어떻게 코딩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다르듯 컴퓨터 언어도 종류와 개수가 많습니다. 컴퓨터 언어는 기계어라고도 합니다.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진법을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으며 0과 1은 무한이기에 모든 기계어를 외우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이진법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0과 1, 즉 코딩을 하게 된다면 멋진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게임, 어플, 사물인터넷, 무인 자동차,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딩을 왜 배워야 할까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외에도 생활 속 많은 기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산업 속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 시대가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물 인터넷이란 냉장고, TV, 집의 보일러,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스스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웨어러블에 대해 알아봅시다. 웨어러블은 말 그대로 입을 수 있는을 뜻합니다. 컴퓨터가 탄생한 이래로 컴퓨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입고 신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스마트 숟가락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스마트 포크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할 때 진동을 주어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유도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스마트 칫솔입니다. 몇 분을 이를 닦았는지, 치아 상태는 어떤지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사진은 스마트 밴드 시계입니다. 심박수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관련된 정보를 본인 또는 의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 지닌 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 중 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이런 사회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는 요구 역량입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학생들에게도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보 소양, 정보통신 기술 소양이 미래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변화되다 보니 그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소프트웨어가 기초 역량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현존하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종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인식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풀면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문법이나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엑셀, 워드, PPT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윤리,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가 그 큰 축입니다. 코딩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플러그드 활동, 기초 개념 습득 활동, 알고리즘을 알게 되고, 세 번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아두이노, 센서 보드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치부 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별 계획안을 보면 스토리텔링,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로보틱스 순으로 월별 계획안입니다. 첫째 주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상의 예절 등과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퓨터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원리, 순차, 반복, 조건들을 컴퓨터가 정보와 자료를 어떻게 표현, 저장, 관리하는지 이진수, 이미지 표현 등을 배웁니다. 2주차에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몸이나 학습지, 교구 등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3주차에서는 코딩 보드게임으로 학생들이 보드게임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의 기초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협동심과 순차, 반복, 조건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로보틱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딩 로봇을 통해 문제를 분해하고 추상화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좀 더 나아가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익혀 소프트웨어에 직접 연결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준비를 해봅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 교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SW 코딩 자격증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 이미지 표현법, 이진수, 십진수 변환 방법, 순차 반복 함수, 엔트리 좌표 익히기, 컴퓨터 오류 체크, 일의 진행 순서 처리 방법, 알고리즘, 순차적 정렬, 조건 기호 알기 등을 순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SW 코딩 자격증 실제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를 0과 1로만 이루어진 숫자를 보고 놀이판에 블록을 놓을 수 있는 카드를 통해 이진수 원리를 학습합니다. 실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입니다. SW 코딩 자격 상급 엔트리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4, 1, 5, 0, 10, 4, 1, 5 이미지 표현에 관련된 문제는 숫자를 사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컴퓨터의 절차적 과정을 이해하고 컴퓨팅 사고력 키우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카드를 통해 이진수 원리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수, 십진수 변환 방법을 배웁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통할 때와 통하지 않을 때라는 두 가지 경우를 인식해 정보를 다룹니다. 즉, 이진수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 대해 1과 0으로 읽는 것은 이와 같은 이미지의 표현입니다. 다음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컴퓨터가 다루는 정보의 비트 단위는 0과 1값을 표시하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진수 카드를 활용해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읽기 위해서는 이진수로 표현된 1이라 쓴 자릿수의 카드들의 찍힌 점의 개수들을 모두 합하여 읽으면 십진수가 됩니다. 짝수의 비밀. 짝수, 홀수의 개념을 알고 컴퓨터 오류 체크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류 검출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각 줄의 맨 끝에 놓인 노란색 컵으로 짝수를 맞추어 놓은 후 임의로 모르게 하나 뒤집어 놓은 컵을 찾을 때에는 각 줄에서 홀수가 된 교차점의 위치를 확인하여 뒤집어 놓은 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조건 기호 알기입니다.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처리해야 할 각 단계별 과정의 작업 유형을 약속된 그림 기호를 사용해 나타낸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실행될 논리적 흐름을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는 것입니다. 코딩을 처음 접하고 익히는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기본적 내용인 조건 선택 알고리즘과 반복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절차적 처리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알아두면 됩니다. 이로써 초등 저학년의 언플러그드 활동이 SW 코딩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고학년 교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학년은 SW 코딩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 엔트리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학생들이 손쉽게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교육부의 실과 교육 과정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서 실과 교과 내에서 기술 시스템에 관한 성취 기준에 대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게임,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응용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코드 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다양한 블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험 대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학습한 경우 마지막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현실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아두이노, 센서 보드 등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엔트리 센서 보드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엔트리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엔트리 센서 보드가 그 코드에 반응하여 동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LED 등을 켜는 명령을 엔트리에서 하면 센서 보드가 거기에 맞게 켜지는 사진입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 엔트리 센서 보드가 있습니다. 센서 보드는 다양한 센서가 하나의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기판을 의미합니다. 유치부 교육 과정에서 로봇 코딩을 활용해 컴퓨터에 연결해 실행하는 것도 피지컬 컴퓨팅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코딩 교육 전공 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코딩 교육은 코딩 기초 과정,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피지컬 컴퓨팅 기초를 다진 후에 자격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정이 C 언어입니다. 하지만 C 언어의 장점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 C 언어에서 파이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2학기에 C 언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C 언어보다는 파이썬이 조금 더 문법이 쉽기 때문에 초보자나 처음 하는 입문자 분들에게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자바는 대학교 2학년 때 많이 듣기 때문에 파이썬, C 언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배워 자바 코딩 공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이썬 기초, C 언어, 자료구조, C++, 자바를 통해 코딩 공부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딩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준비, 포트폴리오 준비, 실력 향상 등 결과를 만들어서 취업 준비, 전공 대비, 진학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딩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